안녕하세요. 사야의 팟캐스트 에피소드 7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야_5개 18로 활동하고 있는 사야이고요. 여기는 제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그동안 튜토리얼들은 몇 개 찍었었는데 팟캐스트로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3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잘 올라오도록 할게요. 그만큼 정말 많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되는 F5들과 여러 가지 볼거리들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F5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F5는 바로 피닉스 스웨터입니다. 이건 제가 더 니티드 딩고님의 테스트 니팅을 진행하게 되면서 뜬 스웨터이고요. 지난 팟캐스트에서 배색 고민을 했던 스웨터예요. 이렇게 목부터 소매 분리 전까지 예쁜 요크 무늬가 들어와 있는 스웨터고요. 그 다음에 분리를 해서 소매와 몸통을 뜨는 스웨터입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소매를 6코인가 5코마다 이렇게 한 코씩 줄이는 방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사이즈도 막 그렇게 소매통이 크지 않아서 그냥 쭉 왔다가 이제 소매 거의 끝에 다다라서 조금 코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어요. 사이즈는 S 사이즈를 테스트 니팅을 했고요. 바늘은 4mm와 4.5mm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배색 부분에서는 4.5mm 바늘을 사용하고 배색이 아닌 부분에서는 4mm 바늘을 사용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한 사이즈는 S 사이즈인데요. 다 뜨고 나니까 굉장히 까진 아니지만 여유분이 많이 없는 핏되는 스타일이어서 한 사이즈 키워서 M 사이즈를 테스트했다면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었을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배색에 사용한 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바탕실로는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앙고라 40%의 레이크 색상 실을 사용했어요. 바로 이 콘사고요. 원래 되게 큰 콘사였는데 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 실은 15.5수가 1합으로 감겨져 있는 실이었는데요. 저는 이 실을 3합으로 감아서 그 3합으로 감은 것을 앞에서 빼고 밖에서 빼고 안쪽에서 빼고 그 다음에 한 볼을 더 써서 이렇게 총 9합으로 합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원작 스웨터는 월스티드 두께로 만들어진 스웨터였는데요. 저는 실을 감아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게이지를 맞춰보면서 여러 번 몇 합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4합으로 해서 8합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을 조금 덜 감을 수 있는 9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배색에 사용한 실들은 모두 다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실인데요. 여기 있는 이 색상이 바로 페일 모브 색상이에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자연광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정확히 이런 색깔입니다. 지금 약간 자연광 아래에서 약간 노랗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제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때가 색상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실은 15수 1합으로 감겨있고 램술 80, 나일론 20의 페일모브 색상이었고요. 8겹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실도 마찬가지로 니트 컨테이너님의 실이었는데요. 이 실은 라즈베리 멜란지 실이고요.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멜란지 실, 이거는 14수 1합의 실이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8겹으로 감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엄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배색 색상이었고요. 흰색은 동대문에서 구입한 그냥 흰색 램스울을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8겹으로 감아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테스트 니팅을 처음 해보았어요. 그래서 테스트 니팅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테스트 니팅의 좋은 점으로서는 예쁜 도안을 빨리 만나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작 작가님과 여러 테스팅 니터분들과의 활발한 소통? 활발하기까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테스트 니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색깔로 뜨개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외국분의 테스트 니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 각국의 니터분들을 알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피닉스 스웨터 테스트 니팅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택배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 니팅을 시작하고 나서 저도 작가님이 도안 수정할 게 있다고 하셔서 막 엄청 빨리 뜨개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스웨터를 다 떴는데 그 다음에서야 실이 도착했다고, 이제 뜨기 시작하겠다고 해주신 니터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는 택배를 시키면 정말 바로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한 달 넘게 이렇게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테스트 니팅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행한 테스트 니팅은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원래도 작가님께서 한 달 그 정도의 기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막 실이 늦게 도착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 2, 3주를 더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1월 말까지가 마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월 중순까지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작 작가님께서도 본인이 정하신 첫 테스트 날짜를 마감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니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편하게 뜨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엄청 난리가 나서 막 있는데, 사실 오늘이랑 어제 진짜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정리하고 세탁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너무 게을러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빨리 다 해야겠어요. 내일 모레인가? 그때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그래서 슬픕니다. 테스트 니팅의 단점으로서는, 근데 이게 원래 테스트 니팅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도안이 완벽한 도안이 아닌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계속 뭔가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글 도큐멘트 그 앱을 통해서 같이 이제 수정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제 계속해서 고치시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늘림을 할 때 작가님께서 늘림을 하라고 적어주신 것과 도식에 있는 늘림의 표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도식을 보고 늘림을 하다가 무늬가 맞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면에 보시면, 뒷면 가운데에요. 여기 뒷면 가운데에 무늬가 어긋났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무늬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다시 코스를 수정해서 이미 무늬가 맞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기 이 부분이 무늬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풀기에는 배색을 하기도 했고 목 뒷부분이고 저는 머리카락이 가려질 걸 알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사실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네요. 그거 말고는 굉장히 예쁜 도안인 것 같아요. 보통 배색 스웨터를 뜰 때 배색에만 신경을 쓰느라 핏 자체가 별로 예쁘지 않은 도안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다음에 소개할 알래스카 스웨터를 뜨면서도 저는 약간 그런 점을 느꼈는데, 이 스웨터는 굉장히 핏도 예쁜 것 같습니다. 다른 테스트 니터 분들의 핏도 보면은 굉장히 다 예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웨터예요. 다만 경사뜨기가 따로 있진 않아서 저는 목 부분에 경사뜨기를 추가해서 이 뒷목을 좀 세워줬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 부분을 일자로 뜨다가 이제 한 이쯤? 여기? 네, 여기서부터 약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줄였어요. 그거 말고는 다 도안대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예쁜 스웨터인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제일 지금 제가 형광등 한 개도 안 켜고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자연광만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빨리 추워져서 다시 이 스웨터 입으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따뜻한 날씨는 이런 스웨터를 입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서 빨리 세탁을 해서 입고 돌아다녀야겠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F5였고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F5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F5는 카밀리에 데스코텍스 작가님의 알래스카 스웨터입니다.
이 스웨터는 하단에 이 나무 무늬가 굉장히 예쁜 스웨터인데요. 이렇게 손목에도 무늬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고무단도 배색한 색깔로 다 흰색으로, 그러니까 저는 흰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매 쪽도 흰색으로 배색을 하면 여기가 너무 떼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시 남색으로 바꿔서 배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점점 이렇게 통이 줄어드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는 했지만 이쪽 배색 부분에 와서는 원래 배색을 하면 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팔을 끼울 때 여기가 좀 찡기는 느낌이 드는 스웨터입니다. 저는 알래스카 스웨터는 유니폼님의 실키 램술 6합으로 사용했고요. 또 흰색 배색 부분 실은 동대문에서 산 램술 6합과 니트 컨테이너님의 아이스 베이지 색상 베이비 알파카 키드 모헤어 네, 그거 1합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사용한 모헤어 색상이고요. 약간 베이지기가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근데 한 겹씩만 섞기 때문에 실제로 스웨터에서는 그렇게 베이지 색상이 엄청 잘 드러나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이즈 M을 떴고요. 바늘은 메리아스 부분은 US3 바늘을 사용했고 또 배색 부분은 US5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사이즈를 엄청 두 사이즈나 건너뛰어서 큰 사이즈로 했어요. 이 스웨터를 만들면서 바꾼 점들은 원래 이 스웨터가 라운드넥 스웨터예요. 그런데 저는 라운드넥이 싫어서 V넥이 더 좋아서 이 스웨터를 V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V넥 보이시죠? 네, V넥으로 바꾸었고요. V넥 레글런 스웨터이고 이제 아래쪽에 무늬가 있는 그런 스웨터인데 이 무늬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레더백 저칼드 방법을 사용해 보았어요. 사실 여기 위에 나온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만약에 캐링 yarn 방식만 사용하면 이렇게 남색 역삼각형 부분 쪽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양이 생기기 쉽거든요. 근데 레더백 저칼드 방법을 사용했더니 그런 실이 울퉁불퉁한 모양이 전혀 생기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잘못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더백 저칼드 방법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 단을 굉장히 느슨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제가 충분히 느슨하게 하지 못해서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뽕 여기도 뽕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구멍이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저만 아는 구멍이 보인다는 거 빼고는 정말 잘 완성된 스웨터인 것 같고요. 확실히 레더백 저칼드 방법과 캐링 yarn을 함께 사용했더니 뒷면이 더 이렇게 더 견고한 깔끔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긴 배색, 이렇게 간격이 제가 여기 나무에서 한 것처럼 간격이 긴 배색을 할 때에는 레더백 저칼드 방법을 사용하면 좋고 또 여기서처럼 이렇게 짜잘짜잘한 배색을 할 때는 캐링 yarn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 제가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웨터를 뜨면서 아쉬웠던 점은 일단 이 알래스카 스웨터 자체가 원래는 알래스카 햇이라는 도안에서 시작된 스웨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모양을 작가님께서 만드시고 그 나무 모양을 바탕으로 모자를 내셨는데 모자 도안이 너무 인기가 좋고 도안 이제 이 패턴이 예뻐서 이걸 발전시켜서 또 스웨터로도 도안을 내신 건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스웨터가 스웨터 자체의 핏이 예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무늬에만 집중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무늬가 굉장히 예쁘지만 딱 입었을 때 이 스웨터의 핏 자체가 엄청 예쁘거나 막 계속 손이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스웨터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경사뜨기 같은 기법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레귤러 스웨터였어요. 뭔가 경사뜨기가 같은 디테일이 좀 들어갔더라면 더 스웨터가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또 소매도 약간 아쉬운 게 일단 전 도안대로 완성하기는 했지만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좀 이 줄이는 거를 좀 더 여유 있게 줄였으면은
이 배색도 더 예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옷핏이 좀 이상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작가님 옷도 입으신 착샷을 보면은 사실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작가님 도안은 더 크롭인데 저는 좀 더 길게 스웨터를 떴는데도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또 변형한 부분은 여기 소매 색깔 바꾼 거랑 원래 또 여기 고무단을 다 꼬아뜨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코 고무뜨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약간 도안에 대한 아쉬운 점이었는데 제가 뜬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는 배색이 비칠까봐 실키램수를 감을 때 5겹으로 감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6겹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스웨터가 약간 무게가 무거워진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5겹으로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원래 원작 도안은 라운드넥인데 브이넥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브이넥에서 다 코를 주워가지고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고무단을 한 3번 했다가 다 뜯었어요. 처음에는 막 너무 찡겼다가 그 다음에는 막 너무 코를 많이 주워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여기 막 주름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평소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브이넥 코를 줍는 방법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깨 부분이 그냥 정말 이렇게 약간 옷이 이렇게 여기가 접혀 있잖아요. 어깨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쪽 고무단이. 이게 이 상태로 바로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고무단이 이렇게 이만큼 생기다 보니까 여기 어깨가 약간 이렇게 떴다고 해야 되나? 고무단 부분이? 그래서 다시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사실 귀찮아서 그냥 냅두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냅두던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5로 보여드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는 정말 예쁜 스웨터인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완성했을 때 완성해서 세탁을 하고 입고 나갔는데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이렇게 남색과 흰색을 배색한 이유가 겨울밤에 눈 내린 나무? 눈 내린 숲?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와 딱 맞게 정말 날씨까지 이렇게 눈이 내려줘가지고 완성했을 때 행복한 스웨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F5. 오늘 스웨터 F5가 많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세 번째 F5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F5는 저에게는 더 이상 없는 아기 보넷과 신발인데요. 그 문제의 까미네 콘사 헤리티지 실로 만들었고요. 바나나 옐로우 색상입니다. 코반을 4호로 만들었고 도안은 핀터레스트에서 참고했습니다. 속을 많이 썩인 실이라서요. 더 할 말은 없고요.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성분 검사를 해주셔서 정확한 성분을 알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의 모든 F5들을 보여드렸고요. 립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UFO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는 Finished Object의 줄임말이잖아요. UFO는 Unfinished Object.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런 뜨개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UFO는 바로 릴리입니다. 이 릴리는 마리왈린, 페와일의 대가이신 분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마리왈린님의 릴리라는 도안인데요. 원작 실은 로안의 펠티드 트위드 얀이에요. 근데 저는 옥토끼님의 실 이벤트? 실 나눔? 이런 거에 당첨이 돼서 제가 어디였지? 이 가잘 베이비 울스포트 가잘 실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실들로 제가 처음에 이 배색 스웨터를 뜨려고 했으나 원작은 약간 펠티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네프가 들어있는 그런 실인데 이 실은 그런 실이 아니고 이렇게 단색으로 쨍한 색감의 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맞춰서 배색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막 도안 자체가 안 예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엄청 예쁜데 약간 제가 뜰 때의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끊었습니다. 저는 또 제 전공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몰 비용을 항상 생각하면 안 돼요. 썬크 코스트라고 하죠. 이미 쓰여진 걸 생각하고 여태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서 네, 계속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전공을 잘 살려서 네, 매몰 비용을 선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터에 저의 노력을 들일 바에야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용한 실들은 니트 컨테이너님께서 사은품으로 보내주신 램술을 사용했고요. 그 램술로 고무단을 뜨고 이제 위에는 니트 컨테이너 램술, 여기 초록색이 니트 컨테이너 램술이거든요. 그 램술과 도끼님께 받은 가제 베이비 울 스포트 실드를 사용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도 잘 열심히 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제가 원래 2018년에 영국 리버티 백화점에 가서 로안 매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실들이 너무 예뻐서 보고 감탄만 하다가 그냥 돌아왔거든요. 왜냐면 2018년에는 제가 막 뜨개질을 시작한 해였고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사야 언더바 5개 18이거든요. 2018년에 뜨개를 시작해서. 근데 그땐 코바늘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로안실의 구입의 필요성? 이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펠티드 얀 그 실을 사왔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영국에 갈 수 없으니까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비싸게 실을 사야 하는데 약간 뜨면 뜰수록 원작 실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도 예쁘고 제가 한 단 한 단 너무 힘들게 뜨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빨리 그냥 원작 실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원작실로 다 이렇게 전 뜰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전부터 뜨개를 할 때 굳이 이렇게 원작실을 찾아서 뜨개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있는 실로 뜨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품 이렇게 페어아일 전통적인 페어아일이 이렇게 배색이 색깔이 엄청 여러 개 들어가면서 그라데이션인 색들로 배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배색을 할 때에는 정말 원작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저의 Unfinished Object UFO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바로 윕! Work in Progress로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윕은 노프릴 스웨터입니다. 너무 유명한 도안이죠. 뿌띠니트님의 노프릴 스웨터인데요. 실은 위에 있는 실은 램솔 80, 나일론 20의 더스크 블루 색상이고요. 15수 1합을 4합으로 감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실은 제일 무직 노블렛 소프트 블루 색상이고요. 슈퍼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 24수 2합으로 감겨있는 실을 역시 4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다시 또 더 진한 남색으로 배색을 바꿀 건데요. 유니폼님의 실키 램술을 4합으로 감아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유니폼님 실키 램술 색상이 이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해서 이 소프트 블루 색상으로 뜨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더 진한 남색으로 스웨터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노프릴 스웨터를 뜨게 된 이유는요. 제 동생이 스웨터를 방학 동안에 한번 떠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깨 늘림은 다 해주고 이제 몸통부터는 동생이 뜨기로 했는데요. 몸통 정말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거 보이시죠? 지금 몇 단인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몸통이 여기가 겨드랑이 가마코인데 몸통 진도가 정말 한 2cm? 이 정도 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3단은 떠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뜨지 않았지만 그래서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어깨 늘림까지는 다 해주었습니다. 사이즈는 S 사이즈를 뜨고 있고요. US 사이즈로 바늘 3 그리고 4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프릴을 뜨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노프릴을 뜬다고 하면은 노프릴 한 벌만 뜨지 않고 여러 벌 뜨는지 이유를 왜 그런지 알겠다라고 많은 뜨게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도 노프릴 엄청 많이 뜨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냥 봐도 그냥 평범한 레귤런 스웨터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노프릴에 열광하다시피 좋아하지? 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프릴을 뜨면서 아직 다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소매 분리 전까지 제 나름 노프릴의 매력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왜 노프릴일까요? 네, 첫 번째 이유, 경사뜨기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노프릴 스웨터는 사실 경사뜨기가 헷갈리기로 유명한 도안이기도 한데요. 보통 경사뜨기를 목에서 할 때 목 뒤쪽 가운데 코를 기준으로 이 근처에서 경사뜨기를 하는 도안이 많았는데요. 제가 떠본 도안들 중에는 노프릴 스웨터는 특이하게 이 어깨 쪽 레글런에서 경사뜨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경사뜨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조금 옷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 노프릴 스웨터의 두 번째 장점, 바로 얇은 바늘로 뜨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편물이 얇은 바늘로 뜨이면 뜰수록 저는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성품 니트들은, 거의 공장에서 제조되는 니트들은 특이한 디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 얇은 바늘로, 그러니까 얇은 코들로, 코가 엄청 작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노프릴은 무늬가 간단하고 기본 레글런이라서 대바늘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한편, 또 바늘을 굉장히 얇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물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얇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노프릴 스웨터를 다시 뜨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 노프릴을 왜 뜰까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고무단이 길다는 점이에요. 이 네크라인 고무단도 지금 좀 긴 편이고 완성을 했을 때 소매와 이런 아래쪽에 고무단이 지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뜬 벌킨 스웨터의 경우에는, 벌킨 스웨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뜨신 스웨터이지만 벌킨 스웨터 고무단은 굉장히 여기도 엄청 짧거든요. 근데 노프릴 스웨터는 고무단이 매우 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무단이 길 때 마무리가 예뻐 보여서 완성도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래를 할 때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만 잘 부르면 그럼 가운데는 잘 못 불러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스웨터의 시작과 끝은 다 고무단인데 이 고무단 부분이 길고 충분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기성복처럼 보이고 또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제가 노프릴 스웨터를 뜨면서 다른 레글런 스웨터들과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점은 바로 겨드랑이 쪽 소매 코였습니다. 이 겨드랑이 쪽 코에 보통 막 열몇 코까지는 아니어도 10코 가까이 잡으라고 하는 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프릴 스웨터는 이쪽 겨드랑이 코의 코수를 막 그렇게 많이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 아래쪽 코가 작기 때문에 그게 또 핏이 더 예쁘게 되는 비법 중 하나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한 기회에 노프릴 이전에 겨드랑이 가마코가 더 일반 스웨터? 보통 많이 뜨시는 스웨터보다 더 작은 스웨터를 하나 떠보았었는데요. 그게 무슨 스웨터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소매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엄청 예쁜 핏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스웨터를 뜰 때 굳이 이렇게 도안대로 가마코를 잡지 않고 더 조금 가마코를 잡거든요. 그런데 노프릴 스웨터는 애초에 도안에서 가마코를 조금만 잡으라고 해서 굉장히 몸통도 핏이 예쁘고 또 소매도 핏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례로 벌킨 스웨터의 경우, 제가 자꾸 벌킨 스웨터랑 비교를 해서 그런데 벌킨 스웨터도 굉장히 많이 뜨였고 굉장히 유명한 도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벌킨 스웨터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가마코를 10코 이상 잡았습니다. 그건 물론 바늘이 굉장히 얇은 바늘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기 겨드랑이 가마코를 많이 잡으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웨터를 완성했을 때 아래로 갈수록 스웨터가 퍼지는 A라인형 스웨터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A라인형 스웨터 이런 건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뭔가 차라리 핏대면 핏대거나 아니면 일자 핏이 예쁘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의 스웨터는 뭔가 전 입은 걸 잘 못 봤고요. 약간 입으면 임산부 같은 느낌? 스스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노프릴 스웨터는 겨드랑이 부분 소매털 코를 조금만 잡기 때문에 스웨터 핏이 예쁘고 또 완성을 했을 때 일자로 이렇게 잘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웨터 완성이 언제 될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제 다시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노프릴 스웨터를 저를 위해서 하나 떠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어깨 늘림까지 끝났는데 제가 어깨 늘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막 경사뜨기도 한 번도 안 틀리고 그냥 바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태까지 잘 뜬 게 너무 아까워서 동생을 주기가 싫었는데 원래 동생 주려고 뜬 거였기 때문에 그냥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색도 다 동생이 정해서 한 거예요. 원래는 막 무늬 있는 그런 페어일 아니면 가루 배색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건 너무 어렵다고 차라리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하라고 해서 동생이 제 실장에 가서 다 실색도 고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실 감는 것도 동생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실 감는 게 제일 귀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생이 완성할 스웨터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립은 리디아 그레이스예요. 이건 레이첼님의 패키지 도안을 사용했고요. 실도 당연히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로 떴습니다. 우와! 부지런하게 떴어요. 사실 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틈날 때마다 연결해서 뜨고 있는 중입니다. 바늘은 무사용 5호 코바늘을 사용했고요. 뭔가 연결해놓고 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이라기보다 제가 약간 못 든 점은 처음에 이쪽 이렇게 모티브를 뜰 때에는 크기를 좀 작게 떴는데 이 모티브를 연결하면서 계속 떠가는 방식으로 도안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뜬 거는 엄청 이걸 크게 떴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많은 지금 한 11개의 꽃을 놓고 여기 끝털이에만 이걸 연결하려니까 이 나머지 애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힘이 좀 빠졌나 봐요. 그래서 크기가 다릅니다. 이래서 블랭킷은 한 번에 다 떠야 하는데 제가 또 지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어발들을 걸치게 되어서 크기가 약간 일정하지 않지만 또 이 다음 모티브들을 연결할 때는 다시 크기를 맞춰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뭔가 12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부지런히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매한 패키지는 지금 여기 보여드린 크기의 2배, 24개의 모티브를 완성할 수 있는 패키지였는데요. 제가 꽃은 24개를 다 만들어놨고 이제 바탕 연결하는 것만 남았었는데 24개를 하고 더 많이 모티브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데까지 열심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립은 바로 더 그린 미도 요크 프로버 스웨터입니다. 이 스웨터는 원래 도안이 있는 스웨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탑다운으로 완성하고 있는데 원래는 바텀업으로 되어 있는 스웨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있는 원작을 변형을 해서 도안도 배색하는 부분도 조금 바꾸고 당연히 코스나 이런 거는 아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원작에 있는 스웨터는 앞판 전체에 무늬가 들어가는데 저는 요크 부분에만 무늬를 넣어서 스웨터를 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터는 보스 스웨터라는 유형의 스웨터인데요. 페어힐 스웨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한림수직 스웨터처럼 어떤 지역의 스웨터에 이름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유럽 지역의 스웨덴인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북유럽 지역의 어떤 스웨터를 보고 보스 스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구매해서 보았을 때 사실 그 책도 이 그린미도 스웨터 때문에 구매한 책이었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해서 그 도안을 참고하여 새로운 스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캐스트온을 하는 방법도 제가 평소에는 롱테일 캐스트온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거는 실을 아무튼 이상하게 연결해서 하는
다른 새로운 캐스톤인데요. 아직 이게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고무단, 목 부분 고무단을 길게 뜬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두 겹으로 고무단을 시작할 것 같고요. 다른 배색 부분은 제가 옥토끼님께 받은 가자의 베이비 울 스포츠 이 실들을 사용해서 배색 부분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감아놓은 실들은 이건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슈퍼파인 메르노 울이었던 것 같고요. 이건 데일리 니팅란에서 구매한 앙고라 20의 실이었는데요. 두 실을 각각 두 합씩 합사해서 4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늘은 치아오브 2호예요. US2입니다. 배색은 US3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시 그냥 뜨는 거는 US2로 해야 할지 3으로 해야 할지 그거는 약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도안이 있지 않고 전통 스웨터 모양을 참고해서 새로운 스웨터를 뜨는 게 저에게 약간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떠졌으면 좋겠고 또 빨리 이 스웨터만 뜨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그럼 과연 이 그리미도 요크 스웨터가 어느 정도로 완성이 되었을지, 제가 몇 번 다시 프루시오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정확히 보스 스웨터가 어떤 스웨터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공부하면서 뜨는 단계라서요. 뭔가 제가 많이 보스 스웨터에 대해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인스타그램에 보스 스웨터 이렇게 해시태그로 검색하시면 관련한 스웨터들 진짜 많거든요. 너무너무 다 예뻐요. 그래서 저 다 떠보고 싶은데 스웨터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저와 함께 뜨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같이 책을 구매해서 보스 스웨터를 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그럼 3주 뒤에, 3주 안에 에피소드 8번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